그래서 원래 저기 뭐야 그 지필립 있죠, 지필립. 그거를 생각했거든요. 근데 그 이게 후기를 이제 좀 봤어요. 제가 원래 뭐 살 때요 후기 같은 걸 좀 이렇게 봐요, 유튜브 같은 데서. 근데 안 좋다는 후기밖에 없어요, 죄다. 그래서 안 사요. 괜찮던데요? 어? 저희 아까 그거 지플립 3가 그거 쓰시는데 좋던데요? 사신 지 얼마 안 되셨죠? 네. 그래서 그래요. 그러니까 그 좀 오래 쓰면은 뭐가 안 좋고 뭐가 안 좋고 이게 이 접히는 부분이 뭐가 어떻게 되고 뭐 이게 액정 깨지고 뭐하고 뭐 별의별 얘기가 다 있더라고. 어차피 내가 무슨 뭐 핸드폰 디자인 같다 할 것도 아니고, 그리고 그냥 저기 뭐야 저는 그냥 별거 없어요. 그냥 카톡 잘 되고요. 안 느리고 그다음에 게임 잘 되면 되고. 네, 그러면 상관없어요. 자. 보겠습니다. 자, 여러분이 많이 틀렸거든요. 제가 예상한 것보다 간접의 문을 좀 많이 틀렸는데, 자, 일단 개념부터 한번 볼게요. 자, 간접의 문은 이제 의문문을 다른 문장, 특히 다른 문장의 주어나 보어나 목적어 자리에 집어넣은 형태. 이게 이제 간접 의문문이었죠. 자, 그래서 기본적으로 의문사 주어 동사 형태이지만, 근데 이제 의문사가 만약 없다면 if whether의 주어 동사를 쓴다. 였습니다. 자, 그래서 의문문 자체가 만약 주어 역할을 한다. who, what, which 얘네가 되는 거죠. 자, 얘네가 만약 주어 역할을 하면은 이제 의문사가 나오고 바로 뒤에 동사 나오겠죠. 얘 자체가 주어 역할을 하니까. 자, 그리고 생각이나 추측을 나타내는 단어들 뭐 요런 애들이겠죠. 자, 그래서 요런 애들이 나오면은 문장 맨 앞에다가 써야 된다. 의문사를요. 자, 그래서 이제 여기는 구문분석 및 해석하는 연습이었는데, 중요한 건 뭐냐면은 지금 간접 의문문이 전부 다 이렇게 목적어 자리에 나와 있는 게 확인이 되겠습니다. 간접 의문문은 주어, 보어, 목적어 자리에 다 들어갈 수 있지만 대부분은 목적어 자리에 많이 써요. 그래서 do you know? 너 알고 있니? He was absent from school. 그가 왜 학교에 결석했는지를 목적어니까 를부터 해석했고요. 두 번째는 we don't know. 우리는 몰라 what she wants to have. 그녀가 무엇을 가지고 싶어 하는지를 역시나 또 을을 붙였고, 세 번째 I wonder whether you finished it. 자, 나는 궁금해 너가 그것을 끝냈는지를. 그 다음에 네 번째도 뭐야 넘어갔네. Can you tell me? 나에게 말해줄 수 있니? Who can lend me a book? 누가 나에게 책을 빌려줄 수 있는지를. 됐죠? 계속 공통적으로 나왔습니다. 여기까지는 문제가 없었어요. 여러분 대부분 잘하셨습니다. 여기가 문제였죠. 두 번째, 자 한번 보겠습니다. 지난 시간에 그렇게 설명했는데 이 그지개개이들아, 이상한 거 틀려오고 말이야. 자, 기본적인 것부터 가볼게. 여기에 내가 체크해 놓은 게 뭐냐면은 여기 조심하라고 체크해 놓은 거야. 조심하라고. 의문사 없죠? 여기에. 그럼 뭘 써? if 쓰세요. 그냥. whether 쓰기 귀찮으니까 if 쓰세요. 그 다음에 어떻게? 주어에 동사 어순으로 써야 되는데 여기서 아주 그냥 난리 부르스가 났어. 여기서 야 does by 이렇게 쓴 사람들이 있어. 여러분 반성하세요. 누가 does by라고 씁니까? 의문문에서 원래 평서문으로 돌아가는데 does는 쓰면 안 되겠죠. 두 번째 문제점, she buy 이렇게 쓴 사람이 있어. 이 3인칭 단수도 안 쓰는 것들아. 3인칭 단수형을 붙여줘야지. 여기야 똑같이 하면 되겠죠. 그래서 여기가 가장 중요한 부분이 되겠고요. 자, 그 다음에 두 번째, 이번에는 의문사가 있죠. y가 나왔으니까 어떻게 해? 의문사의 주어 동사. 의문사 y 쓰고 주어 he 쓰고 동사. 여기서도 똑같아. 또 이렇게 쓴 놈들이 있어요. 이렇게. 아니 누가 과거형을 이렇게 씁니까? 당연히 have의 과거형을 써야겠죠. had라고요. 여기다 또 have 이렇게 써놓은 사람도 있어. 그럼 did가 메인이야, 자스트라. 자, 세 번째. 아니 어려운 게 전혀 없어요. 어려운 게. 이것도 어떻게 해요? 의문사의 주어 동사 하면 돼. 의문사 was 쓰고 주어 makes secret 쓰고, 그 다음에 동사 is, 의문사 주어 동사. 뭐가 어려운 거야 대체? 자, 네 번째도 의문사 주어 동사 when, he. 여기서 squeeze 그대로 써서 틀린 사람들 대부분이야. s 안 붙여서. 3인칭 단수형인데 자스트가. 근데 여기서 하나 주의해야 되는 게 think 나왔으니까 when만 앞으로 빼면 되겠죠. 그래서 when, 그 다음 he squeezes. 그 다음에 5번. 자, 5번에 의문사 없네. 뭐 쓰라고? if 쓰라고. 그 다음에 주어 you, 동사 watch에다가 지금 did로 나왔으니까 과거형이죠? 그래서 watched. 끝. 뭐가 어려워? 너무 쉽죠? 근데 이거를 다 맞추신 분이 단 한 명도 없었어요. 네. 아쉽습니다. 아쉬워요.
여기까지 하고 마치도록 할게요. 자, 오늘 진도 나갈 부분은요. 아까 잠깐 말씀드렸다시피 자, 수동태 파트거든요. 그래서 책이 42쪽입니다. 42쪽. 그래서 이제 유닛이 좀 여러 가지가 있는데요. 일단 이거를 좀 다 설명드릴 거거든요. 오늘 다 설명할 거예요. 우리가 이제 제가 늘상 말씀드리는 거지만 지금 이제 어법 수업은 아니잖아요. 영작 수업이잖아. 그래서 제가 이제 여러분께 말씀드릴 건 뭐냐면요. 수동태가 이제 어떻게 해석이 되느냐, 그리고 어떻게 바꿔야 되느냐, 어떤 식으로 우리가 써야 되느냐 이런 것들. 자, 이런 거 위주로만 설명을 좀 드릴 겁니다. 그래서 일단 필기가 조금 필요하긴 할 것 같거든요. 수동태 파트가 워낙 중요하니까. 그래서 지금 유닛 1번부터 4번까지 가장 중요하고 핵심적인 것 이런 거 위주로만 설명드리겠습니다. 자, 일단 여기다가 제가 쓸게요. 수동태. 잠깐만요. 아이 인필 좀 가져올게요. 짤퉁이밖에 없어. 잠깐만. 알겠습니다. 일단 항상 제가 이 명작을 할 때 여러분께서 이게 초점을 이제 어디에다 맞춰야 되는가. 우선 품사가 뭐냐, 그리고 해석이 어떻게 되느냐, 그리고 어느 자리에 써야 되느냐. 이 세 가지에 초점을 맞추라고 했죠. 자, 일단 이 수동태라는 녀석은요, 기본적으로 동사 관련된 어법이거든요. 동사 자리에 써야 됩니다. 동사 자리. 그래서 이 수동태라는 녀석은 일단 주어 뒤에 나오는구나. 이렇게. 왜 F눈이 됐었어? 아니 이거 열면 안 보여요. 방해가 돼서 갑자기. 다시 진짜. 동사 자리에 써야 된다. 그리고 기본적인 개념도 사실 좀 중요해요. 수동태는요. 아무리 영작이라 하더라도. 그래서 기본 개념은 조금 설명드리겠습니다. 기본 개념. 자, 질문 한번 해볼게요. 수동태가 뭐예요? 뭐라고요? 잘 안 들려요. 수동태가 뭘까요? 수동태. 여러분이 알고 있는 수동태에 대해서 한번 얘기해 보세요. 비동사 플러스 PP다. 또. 끝이에요? 수동태에 대해서 아는 게 이게 끝이야? 비동사 플러스 PP가 끝이에요? 또. 수동적으로? 제가 말을 못해요. 아니 설명을 못해서. 뭐라고 서질 뭐라고? 시켜서 하는 거? 그렇군요. 예, 뭐 여러 가지 얘기가 나왔는데 자 보겠습니다. 그러니까 이게 문제야 이게. 아니 수동태가 뭐냐라고 물어봤는데 비동사의 PP 그건 형태고요. 형태. 수동태의 형태. 제가 물어본 거는 이제 수동태라는 녀석의 이제 개념을 물어본 겁니다. 개념. 수동태란 게 무엇이냐. 자, 제가 일단 먼저 써놓고 설명해 줄게요. 수동태가 뭐냐면요. 이렇게 됩니다. 자, 수동태가 뭐라고 썼죠, 제가? 당하는 녀석 입장에서 서술하는 방식이에요. 이게 수동태거든요. 당하는 녀석 입장에서 서술하는 방식. 근데 이렇게만 써놓으면 좀 와닿지가 않죠. 이게 뭔 소리인지 잘 모르겠죠. 쉽게 예를 들겠습니다. 자, 여러분, 예를 들어서 내가 하랑이를 팬다고 한번 해볼게요. 예시예요, 예시. 자, 내가 내가 단서 어디다? 저기다 두고 왔나 보네. 자, 내가 아무튼간 하랑이를 팬다. 자, 그럼 선생님이 하랑이를 때린다라고 했을 때 지금 여기에서 이 때리다라는 그 행동이 나왔죠. 때리다라는 행동이 나왔는데 여기에서 이 때리는 거를 누가 하는 거예요? 누가? 선생님. 그리고 누구를 때리는 겁니까? 하랑이를. 됐어? 그럼 방금 전에 쌤이 말한 문장에서는요, 누구 입장에서 말했냐? 선생님 입장에서 말한 거예요. 내 입장. 자, 내 입장에서는 하랑이를 좁힌 겁니다. 자, 그러면 이제 반대로 당하는 하랑이 입장에서 말해보자고. 그럼 하랑이 입장에서 말하면은 로이쌤한테 맞았다. 이렇게 되는 거죠. 됐어요? 그러면은 지금 이 어떤 행동을 기준으로 이 행동을 하는 사람이 있고 행동을
당하는 사람이 있잖아요. 그럼 행동을 하는 사람 입장에서 말하는 거를 능동태라고 불러요. 능동태. 하는 사람 입장에서 말하는 거. 행동을 당하는 사람이 있는데 이 당하는 사람 입장에서 말하는 거를 수동태라고 부르는 겁니다. 그래서 제가 당하는 녀석 입장에서 말하는 게 바로 뭐다? 수동태다. 이렇게 얘기한 거죠. 여기에서 이 당하는 녀석 있죠. 당하는 녀석. 이거를 조금 문법적으로 표현하자면 당하는 녀석이 누구냐? 바로 목적어예요. 목적어. 목적어. 즉 정리하자면 목적어 입장에서 말하는 게 바로 뭐다? 수동태다. 이렇게 정리할 수 있습니다. 목적어 입장에서. 자, 그래서 우리가 여기에서 좀 개념을 좀 확장해야 되는데 여러분 잘 생각해봐. 영어 문장에 5개 형식이 있잖아요. 1, 2, 3, 4, 5가 있죠. 근데 여기에서 목적어가 없는 형식은 어떤 거죠? 1, 2 형식이죠. 1, 2 형식. 목적어가 없죠. 봐봐. 그러면 1형식 구조랑 2형식 구조에는 목적어가 없어. 그럼 얘네는 수동태가 될까요? 안 되는 거예요. 왜? 수동태라는 개념이 뭐라고요? 목적어 입장에서 말하는 거야. 목적어 입장. 아니 근데 목적어가 없잖아. 그러니까 1, 2형식에서는 수동태 문장을 만들 수가 없는 겁니다. 이해되셨죠? 자, 그래서 그 내용을 여기다 쓰자면요. 1, 2형식은 수동태가 불가능하다라는 겁니다. 왜? 목적어가 없으니까요. 이해됐죠? 이거를 조금 더 업그레이드 해볼게요. 조금 더 업그레이드. 여러분 그 1형식부터 1형식, 2형식, 3, 그 다음에 4, 5 형식이 있잖아요. 여러분 이 모든 형식에 여기 동사들 있죠. 동사들. 이 모든 동사에 다 이름이 있는 거 혹시 아세요? 이 형식마다 동사에 다 이름이 있어요. 이름이 뭐 가장 대표적인 게 4형식의 동사를 우리가 수요 동사라고 부르거든요. 그러니까 이런 것처럼 각 형식별로 동사의 이름이 있어요. 근데 이 동사 이름 외울 필요 없습니다. 내가 그 얘기를 하려고 한 게 아니라 이렇게 한번 반띵을 해볼게요. 이렇게 반띵을 해보면 위에 있는 1, 2형식은 뒤에 목적어가 없죠. 그렇죠? 근데 아래에 있는 3, 4, 5형식은 목적어가 나와 있습니다. 한 개든 두 개든 나와 있어요. 즉 뒤에 이렇게 목적어가 있는 애들, 목적어를 받는 동사들이랑 목적어를 안 받는 동사 이렇게 두 개로 나눴어요. 이름을요. 그래서 목적어가 안 나오는 동사는요. 나는 목적어 없이도 의미 전달할 수 있어. 나 자신만 있어도 의미 전달하는데 문제 없어. 자기 자신만 있어도 의미 전달이 되는 동사. 그래서 자동사라고 불러요. 자동사. 여기서는 반대로 나는 목적어가 있어야만 의미 전달이 가능해. 즉 타인이 있어야 돼. 그래서 이거를 타동사라고 부르는 거예요. 들어보셨죠? 자동사, 타동사. 그럼 다시 돌아와서 봐봐. 1, 2형식은 수동태가 안 된다고 제가 써놨죠. 근데 1, 2형식에서의 동사를 뭐라 한다? 자동사라고 부른다고요. 그래서 결국엔 뭐다? 자동사는요. 수동태가 불가능하다. 이런 결론이 나오게 되는 겁니다. 1, 2형식에서 쓰이는 동사. 선생님, 1, 2형식에서 쓰이는 동사가 뭐예요? 이렇게 물어볼 수 있겠죠. 그러니까 좀 쉽게 말씀드리면 목적어는 여러분 잘 아시다시피 어떤 대상을 말하는 거죠. 을을 붙여 해석하는 애들이죠. 근데 을을 붙였을 때 해석이 이상한 애들이 있어요. 걔네가 보통 자동사예요. 그래서 그러니까 예를 들어서 만약에 우리가 come이나 go나 run이나 이런 움직임을 나타내는 표현들이 있거든요. 얘네들이 다 자동사예요. 예를 들어 내가 달리다인데 뭐뭐를 달리다 라고 하면은 이상하잖아요. 그렇죠? 핸드폰을 달리다 말이 돼요 이게? 말이 안 되잖아. 그러니까 이런 거 뭡니까? 우리가 이제 자동사라고 부르는 거죠. 자동사. 됐어? 또 자동사의 대표가 뭐가 있을까? 여러분이 제일 잘 알고 있는 비동사예요. 비동사. 비동사는 뭐뭐이다 또는 뭐뭐가 있다 또는 뭐뭐가 되다 이런 뜻이 있거든요. 그럼 뭐뭐를 이다, 뭐뭐를 있다, 뭐뭐를 되다 말이 이상하죠. 그래서 얘네들도 전부 다 뭐다? 다 자동사로 쓰인다. 지금 쓴 얘네들이 전부 다 뭡니까? 수동태로 쓰일 수가 없다라는 거예요. 왜냐면 자동사니까요. 왜냐면 목적어가 없으니까. 왜냐면은 목적어 입장에서 말하는 거니까. 그렇죠? 그래서 여러분이 수동태라는 개념을 배울 때 가장 중요한 건 뭐냐면 요거예요. 요거. 이건 너무나 중요한 거라 제가 좀 중요하게 설명을 했고요. 자, 그럼 이제 중요한 건 뭐냐면 이 수동태를 그래서 이제 영어로 어떻게 쓰는데 그래서 우리말로 해석이 어떻게 되는데 형태와 해석 이게 중요하겠죠. 그래서 2번을 여기다 쓸게요. 형태 그리고 해석입니다.
자, 형태는 가장 기본적인 것부터 해갖고 여러 가지 좀 변형된 버전들이 있거든요. 그 변형 버전이 지금 책에도 나와 있어요. 몇 개 나와 있으니까 다 써드릴게요. 형태를 전부 다 쓸게요. 자, 일단 가장 기본적인 형태, 여러분이 잘 알고 있는 비동사의 PP입니다. 이게 기본형이죠, 기본형. 자, 기본형은요, 해석이 뭐뭐가 되다, 뭐뭐 당하다, 뭐뭐 해지다 이렇게 해석이 됩니다. 전 하나만 쓸게요. 자, 그 다음에 기본형을 썼으니까 이제 우리가 부정문도 한번 써볼까? 부정문은 어떻게 쓸까? 비동사 뒤에다가 not을 붙이고 pp 이렇게 쓰면 됩니다. be나 pp. 그럼 이건 부정 형태가 되죠. 그럼 이건 어떻게 해석될까요? 뭐뭐 되지 않다라고 해석되겠죠. 뭐뭐 되지 않다. 여기 좀 지울게. 뭐뭐 되지 않다. 자, 그 다음에 부정문 썼으면 의문문도 나와야겠죠. 자, 의문문은 어떻게 쓸까? 여기 앞에는 다 주어가 있을 거 아니에요. 여기가 동사 자리니까. 아까 말했죠? 수동태 동사 자리라고. 그러면 우리가 의문문 쓸 때는 주어 동사 자리를 바꾸잖아. 그러니까 비동사가 문장 맨 앞에 나오고 주어 나오고 PP 이렇게 나옵니다. 그렇죠? 이게 의문문 형태예요. 그러면은 뭐뭐가 되니? 이렇게 해석되겠죠. 뭐뭐 당하니, 뭐뭐 해지니 이렇게 해석이 되겠죠. 자, 여기까지가 그냥 정말 기본적인 긍정문, 부정문, 의문문에 대한 형태였고요. 이제 업그레이드를 조금 할 겁니다. 업그레이드. 자, 어떻게 업그레이드 할 거냐면요. 이 수동태라는 형태를 다른 형태랑 섞어볼 거예요. 자, 어떻게 섞을 거냐? 잠깐 보여줄게. 우리가 그 수동태라는 녀석을요. 이건 아직 안 쓰셔도 돼요. 제가 여기다 쓸 거예요. 수동태라는 녀석을 진행형이랑 섞을 거거든요. 진행형. 근데 제가 한 가지 말씀드릴 게 있어요. 이거 헷갈릴까봐 말씀드린 겁니다. 잘 들으세요, 여러분. 우리가 이 수동태라는 거는요, 여러분 형태예요. 형태. 능동이냐 수동이냐 형태를 말하는 건데 진행이라는 녀석은요 시제거든요. 시제. 현재 진행 시제. 우리 지난번에 배웠었죠. 그래서 이렇게 형태와 시제를 섞을 때는요 어떻게 순서로 가야 되냐면 시제가 먼저 나오고 그 다음에 형태가 나와야 돼요. 됐어요? 즉 이렇게 가는 겁니다. 진행형은 비동사의 ing 이게 진행형이잖아. 수동태는 비동사의 pp잖아요. 그렇죠? 그러면은 지금 제가 어떤 순서로 썼습니까? 시제를 먼저 쓰고 그 다음에 형태를 뒤에다가 쓴 거예요. 됐니? 그래서 이거를 합쳐보면 됩니다. 자, 그럼 요거 그대로 내려오니까 B가 되고요. B를 ing 형태로 써서 being이 됩니다. being. 그리고 PP 내려와서 PP. 그래서 being, PP라는 형태가 완성되는 거예요. 알겠죠? 그래서 be, being, PP가 됩니다. 자, 이 being, PP라는 형태를 잘 보시면 어떻습니까? 비동사 뒤에 ing 나왔죠. 그러니까 진행형입니다. 자, 그런데 비동사 뒤에 PP 나왔죠. 그러니까 수동형이 되는 거예요. 그래서 이걸 우리가 뭐라고 부르냐? 진행형 수동태라고 불러요. 진행형 수동태. 진행형 수동태. 그러면 진행형 수동태는 해석이 어떻게 되느냐? 수동태의 해석과 진행형의 해석을 합치면 돼요. 진행형은 뭐뭐 하고 있다잖아요. 수동태는 뭔가가 되는 거고요. 그럼 어떻게 하면 될까? 뭐뭐 되고 있다. 이렇게 해석하면 됩니다. 뭐뭐 되고 있다. 됐죠? 이렇게 해석하면 됩니다. 자, 마지막으로 이제 이번엔 뭐랑 섞어볼 거냐? 현재 완료랑 수동태를 섞을 거예요. 현재 완료랑 수동태. 자, 현재 완료는 우리가 have pp라고 하죠. 시제를 먼저 썼습니다. 그 다음에 형태, 비동사의 pp 이렇게 쓸 거예요. 자, 그럼 얘를 또 합쳐보면 어떻게 됩니까? have 내려오고 비동사를 pp형으로 써야 되니까 been 그 다음에 내려와서 pp. 그래서 have been pp 이런 형태가 되는 거예요. 여기다 써볼게요. 그래서 have been pp. 자, 그러면 이거는 앞에는 완료형이 있고 뒤에는 수동태가 있으니까 완료형 수동태 이렇게 부릅니다. 완료형 수동태. 자, 그러면 얘는 해석이 어떻게 되는가?
자, 완료라는 거는 해석이 두 가지가 있었어요. 여러분 기억하는지 모르겠는데 첫 번째는 뭐뭐 해왔다. 그리고 두 번째는 했었다. 이런 뜻이었거든요. 자, 그러면 이거를 수동태랑 합쳤으니까 해석 두 가지를 하면은 뭐뭐 해왔다가 아니라 뭔가를 당해온 거겠죠. 그래서 뭐뭐 되어왔다. 라고 해석이 되거나 뭔가를 했었다가 아니라 뭔가가 됐었다가 되는 거죠. 뭐뭐 됐었다. 그죠? 뭐뭐 됐었다. 이렇게 해석이 됩니다. 그렇죠? 여기까지가 수동태의 이제 형태와 해석 종류별로 다 쓴 겁니다. 다. 보통 우리가 알고 있는 형태는 딱 여기까지죠. 여기까지. 근데 여기에 있는 이런 여러 형태들이 있다. 자, 그러면 형태 해석까지 알아봤고요. 이제 중요한 거. 수동태 문장으로 이제 우리가 어떻게 써야 되는가? 이게 여러 가지가 있거든요. 이 책에 보면은 유닛 4까지 굉장히 많은 종류가 나옵니다. 근데 다 필요 없고요. 그냥 기본형 딱 하나만 알면 돼요. 나머지는 다 기본에서 다 조금씩 파생된 거예요. 조금씩. 그러니까 기본만 알면 됩니다. 기본만. 여기다가 쓸게요. 3번. 자, 봅시다. 3번은요. 제가 수동태 만들기라고 한번 써볼게요. 수동태 만들기. 자, 아까 제가 개념에도 써놨지만 1형식과 2형식은 수동태를 만들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형식별로 볼 거거든요. 형식별로. 1번에서는요. 자, 여기다 쓸게 다시 한번. 1형식, 2형식. 얘는 다시 한번 뭐다? 수동태 안 돼요. 그러니까 여기서는 제가 수동태를 만들 이유가 없겠죠. 자, 그러면 바로 3형식 문장으로 갑니다. 여기서부터 목적어가 있으니까요. 자, 3형식 형태는 주어, 동사, 목적어입니다. 자, 아까도 말했지만 수동태는 뭐라고요? 목적어 입장에서 말해야 돼요. 목적어 입장에서 말해야 되니까 어떻게 해야 돼요? 목적어를 앞으로 빼야 되는 거예요. 얘 입장에서 말해야 되니까. 지금은 얘 입장에서 말하는 거잖아. 맞죠? 근데 우리는 얘 입장에서 말하고 싶으니까 그렇죠. 목적어를 앞으로 뺍니다. 그래서 목적어가 이렇게 앞으로 빠져서 얘를 어떻게? 주어로 이제 바꿔주는 거예요. 주어로. 자, 그럼 거꾸로 얘는 어떻게 가냐면 맨 뒤로 가게 됩니다. 맨 뒤로. 맨 뒤로 가서 이때 여러분이 잘 알다시피 by의 목적격 형태로 바꿔주는데요. 여기서 용어를 하나 좀 설명해 주자면 여기서 by는 우리가 뭐뭐에 의해 이렇게 해석이 되죠. 뭐뭐에 의해. 그래서 요 덩어리를요 우리가 일명 행위자라고 불러요. 행위자. 뭐 이 용어는 잘 몰라도 돼요. 근데 왜 행위자냐면 이 행동을 한 사람이잖아, 이 주어가. 그래서 우리가 행위자라고 부르는 겁니다. 자, 그 다음에 마지막으로 요 동사를 우리 수동태 요 형태로 바꿔주면 되겠죠. 당하는 거니까 얘가. 그래서 비동사의 pp라는 형태로 써주면 완성이 되는 거죠. 됐죠? 그래서 주어 동사 목적어를 어떻게 바꿨다? 주어 bpp의 by의 목적격 이런 형태로 바뀌게 됐다. 이게 기본이에요. 기본. 그러면 지금 책에 나와 있는 수동태로 바꾸는 게 다 이거예요. 다 이거. 이거를 조금씩만 우리가 좀 신경 쓰면 되는 거예요. 조금씩만. 자, 그러면 여기를 좀 지우고요. 나머지 형식들도 볼게요. 4형식 수동태, 5형식 수동태 얘네도 볼게요. 어렵지 않아요. 자, 4형식 수동태는 근데 조금 어려울 수 있거든요. 잘 보세요. 자, 4형식은요. 제가 바로 1번으로 쓸게. 주어, 동사, 간접 목적어, 직접 목적어 이렇게 있어요. 목적어가 두 개네요. 그럼 목적어가 두 개니까 여러분 잘 보세요. 목적어가 두 개니까 당하는 놈이 둘인 거예요. 맞죠? 얘도 당하는 애고 얘도 당하는 애잖아. 내가 만약에 민지한테 핸드폰을 준다라고 해볼게. 그러면 여기서 행동은 주다예요. 주다. 그럼 이 주다를 누가 하는 거야? 쌤이 하는 거야. 그러니까 쌤이 주어가 되는 거죠. 주어. 자, 그러면은 민지가 받는 거죠. 민지 입장에서는. 그럼 민지 입장에서는 받는 거니까 당하는 녀석이 되는 거고. 핸드폰 입장에서도 쌤에 의해서 주어지는 거니까 얘도 당하는 녀석. 됐어? 그래서 4형식은 당하는 녀석이 둘이 나오는 겁니다. 그래서 수동태도 두 개 만들 수 있는 거예요. 얘 버전의 수동태와 얘 입장에서의 수동태. 입장이 두 개니까. 알겠죠? 자, 그러면 첫 번째 요놈 입장에서 한번 먼저 써볼게요. 자, 어떻게 하냐? 똑같이 합니다. 주어. 얘도 똑같이 뒤로 빼요. by의 목적으로. 얘 똑같이 내려옵니다. 비동사의 pp. 똑같잖아요, 얘랑. 똑같죠, 여기까지. 똑같죠? 근데 얘가 남아있죠. 얘 남은 거 어떻게 하면 되느냐? 그냥 여기다 쓰면 돼요.
이러면 끝입니다. 간단하죠? 똑같아요. 이 기본형이랑 똑같은데 다만 차이점은 뭐다? 뭔가가 남는 애가 있잖아. 남는 애 그냥 여기 BPP 뒤에다 쓰면 돼요. 끝이에요. 자, 두 번째 거 볼게. 두 번째는요. 자, 똑같이 제가 4형식을 씁니다. 자, 첫 번째 버전은 뭐였습니까? 지금 간접 목적어 입장에서 앞으로 뺀 버전이었죠. 두 번째는 직접 목적어 입장에서 앞으로 뺀 버전을 볼게요. 자, 얘가 앞으로 가서 주어가 되고요. 자, 똑같이 뒤로 가서 I의 목적격이 됩니다. 자, 얘 내려와서 비동사의 PP 됩니다. 똑같아요. 똑같아. 자, 근데 문제가 뭐냐? 얘가 남아요. 얘가. 그러면 얘도 여기다가 그대로 쓰면 되느냐? 아, 얘는 아니에요. 얘는 아니야. 여기서 약간 바뀝니다. 어떻게 바뀌냐? 자, 일단 얘를 내려서 그대로 썼어. 목적어로 썼어. 근데 이러고 끝나는 게 아니라 요 앞에다가 우리가 여기 요 사이에다가 전치사 to, for, of 중에 하나를 써줘야 됩니다. 그러면 이제 일단 제가 결론을 먼저 썼는데 여러분 입장에서 좀 혼동이 올 수 있어요. 아니 위에 거는 얘는 그냥 내렸는데 얘는 왜 to, for, of를 쓰느냐 헷갈릴 수 있겠죠. 이유를 제가 두 가지 버전을 알려드릴게요. 여러분이 어느 쪽으로 이해하셔도 상관없습니다. 자, 왜 이런 일이 벌어지는지 말씀드릴게요. 잘 보세요. 이해를 돕기 위해 설명. 자, 다시 여러분 4형식 구조에서 이 간접 목적어는 뭐뭐에게라고 해석을 하죠. 이 직접 목적어는 뭐뭐을을 붙여 해석합니다. 맞죠? 여러분 얘 이름이 왜 간접이고 얘 이름이 왜 직접인 줄 알아요? 왜 그러냐면 목적어라는 녀석은 원래 여러분이 알다시피 해석이 을을 붙여 해석해요. 맞죠? 근데 얘도 목적어긴 목적어인데 해석이 다르죠. 그러니까 목적어긴 한데 진짜 목적어랑은 의미가 좀 다르니까 간접적인 목적어야 이렇게 이름을 붙인 거예요. 얘는 어때? 얘는 목적어랑 실제 목적어랑 의미가 똑같으니까 얘가 목적어 의미에 좀 더 직접적이야. 그래서 직접 목적어 이렇게 붙인 거예요. 이름을요. 알겠죠? 그럼 잘 보세요 여러분. 지금 재밌는 현상이 벌어지는데 여기서부터 잠깐 봐봐. 지금 얘 3형식 문장이죠. 주어 동사 목적어 있으니까. 근데 얘를 수동태로 바꾸면 몇 형식이 되는지 한번 볼래? 수동태로 바꾸면 주어에 동사 나오고 전치사 명사 수식어니까 빼고요. 그럼 몇 형식이 됐어? 1형식이 됐어요. 그러니까 이 능동에서 수동으로 바뀌면요 형식이 바뀌어요. 형식이 바뀌어요. 여기 봐봐. 여기 보면은 4형식 문장인데 어떻게 바뀌었습니까? 주어, 동사, 목적어, 수식어니까 3형식으로 바뀌었어요. 그죠? 그럼 잘 봐봐. 여기서의 목적어는 왜 그대로 쓰는 거냐면 여러분 3형식으로 바뀌었을 때는 여기가 주어, 동사, 목적어잖아. 그럼 이 목적어의 뜻은 해석이 어떻게 된다? 우리가 잘 알다시피 을을 붙여 해석해야 돼. 근데 여기로 넘어온 목적어가 뭐예요? 원래 을로 해석한 놈이죠. 그러니까 여기는 그냥 건들 게 없는 거예요. 이해돼? 근데 아래 건 어떻게 되냐면 남는 게 간접 목적어잖아. 근데 얘가 요 자리에 왔어. 그럼 얘는 해석이 원래 어떻게 돼야 돼? 을을 붙여 해석이 돼야 되는 거야. 왜냐면 3형식이니까. 이해돼? 그런데 얘는 을을 붙여 해석한 애가 아니잖아. 뭐뭐에게잖아. 그러니까 얘를 그냥 목적어로 써버리면은 뭐뭐에게라는 해석이 안 되는 거예요. 지금. 이해돼요? 그래서 뭐뭐에게라는 말이 돼야 붙어야 되니까 뭐뭐에게에 해당하는 전치사를 붙여주는 거죠. to나 for나 over. 됐어요? 이런 이유 때문에 그런 겁니다. 자, 그리고 또 다른 이유로도 또 보여줄게요. 또 다른 이유. 또 다른 이유. 왜 to for over를 붙이는가? 자, 여러분 잠깐 봅시다. 여러분 그 4형식 문장을요. 4형식 문장이잖아. 이거 3형식으로 바꿀 수 있거든? 혹시 알아요? 어떻게 바꾸나? 4형식을 3형식으로 바꾸기. 이게요. 중1 때 배워요. 중1 때 배우는 내용이에요. 4형식을 3형식으로. 아주 간단합니다. 얘랑 얘를 자리를 바꿉니다. 그러면은 이렇게 되죠. 자리를 바꿨어요. 이 자리를 바꾼 상태에서 요 사이에다가 to, for, of 셋 중에 하나를 붙여주면 돼요. 그러면은 주어, 동사, 목적어의 수식어. 그래서 3형식이 되는 거죠. 그래서 이게 3형식으로 바꾼 거야. 그러면은 잠깐 깔끔하게 다시 한번 해볼게. 주어, 동사에 그 다음에 직접 목적어 나오고 to, for, of, 목적어 이렇게 되는 거죠. 여기가 간접 목적어였던 자리, 여기가 직접 목적어였던 자리 이렇게 되는 거예요. 그래서 이 상태에서 수동태를 만들어 볼게요. 이 상태에서.
잘 봐봐. 어떤 일이 벌어지나? 그러면은 목적어는 누구야? 얘가 목적어잖아. 얘 목적어 아니잖아. 그렇죠? 그럼 얘가 앞으로 가서 주어 되고요. 얘 뒤로 가서 by 목적격 되고요. 얘 내려와서 비동사의 PP 됩니다. 남는 게 뭐예요? 요게 남죠. 그렇죠? 요거 남는 거 요 자리에 써보세요. 왼쪽이랑 비교해 보세요. 잘 안 보여? 주어 BPP 되고 to for of의 목적어 나오고 by 목적격이잖아. 그렇죠? 주어 BPP에 to for of의 목적어 나오고 by 목적격이죠. 똑같습니다. 됐나요? 그러니까 지금 제가 두 가지 이유를 보여드렸는데, 자, 간접 목적어가 남아 있을 때는 간접 목적어는 뭐뭐에게라는 뜻이기 때문에 우리가 수동태로 쓸 때 뭐뭐에게에 해당하는 to, for, of를 앞에다가 붙여줘야 된다. 이게 결론입니다. 됐죠? 그럼 이제 여기서 마지막 문제가 남습니다. 선생님, 저 to, for, of 중에 아무거나 붙이면 돼요? 당연히 아니겠죠. 그렇죠? 그럼 언제 to 쓰고 for 쓰고 of 쓰는가? 혹시 아는 사람? 아는 사람? 맞추면 저 프린트 한 페이지 빼줄게요. 말해봐. 에게 누구에게 누구를 위하여 누구 자, 다음. 다음 하자. 이 to, for, of를 어떻게 구별할까요? 언제 to를 쓰고 for를 쓰고 of를 쓸까? 동사? 동사 뭐요? 동사 뭐? 동사 뭐? 아니 동사 이렇게만 말하면 어떻게 해? 동사가 뭐? 아니 내가 예를 들어서 얘들아 여기서 to, for, of 어떻게 구별하는 줄 알아? 동사 이렇게 말하면 알아요? 모르잖아. 그러면 50% 맞췄어요? 그러면 아니요? 완전- 5%요. 아. 5% 맞췄어요. 5%. 50% 맞췄으면 반쪽 빼달라고 해요. 아 반쪽이요? 5% 맞췄는데요? 그럼 어떻게 스페링 하나 빼줘야 되나? 자 봐봐 이거 이제 잘 모르시는 분들 많아서 설명드릴게요. 보통 이제 문법책을 보면은 뭐라고 나와 있냐면요, 뭐 send나 give나 뭐 teach나 뭐 이런 동사들 나오면 이제 to를 쓰고요. 그 다음에 make, buy, cook 이런 동사 나오면 for를 쓰고, 그 다음에 ask, 그 다음에 inquire 이런 표현 나오면 of 쓴다. 이렇게 나와 있거든요. 문법책에 이렇게 나와 있어요. 근데 여러분이 봤을 때는 아 이거 그냥 암기구나 이렇게 볼 수 있겠죠. 그냥 암기는 아니에요. 얘네끼리 공통점이 있어요. 뭔지 모르겠죠. 알려줄게요. 잘 봐. 우리가 지금 배우는 게 4형식이거든요. 그럼 4형식의 동사는요 해석이 뭐뭐해 주다라고 해석이 돼요. 주다를 붙여요. 주다. 그래서 아까 잠깐 말했는데 수여 동사라고 부른다 했잖아. 수여가 뭐야? 주다잖아. 주다. 그렇죠? 그래서 4형식 이게 send가 원래 보내다잖아. 근데 4형식에서 쓰이면 보내주다. 얘는 원래 주다. 가르치다가 아니라 가르쳐 주다. 안 들어? 주다. 사주다. 요리해 주다. 됐어요? 그러니까 다 주다 붙이면 되는 거예요. 4형식의 기본은. 알겠죠? 자 근데 잘 보세요. 이 to를 붙이는 애들의 공통점은 뭐냐면요, 다이렉트로 줘요. 바로 주는 거야. 바로. 그러니까 바로 준다는 게 뭐냐면 내가 예를 들어서 send를 써볼게. 보내주다야. 그냥 보내주는 거예요. give 그냥 주는 거고, 가르쳐주다도 그냥 가르쳐주는 거예요. 그러니까 뭔가를 거치지 않고요. 바로 전달. 이게 to예요. 바로 전달. to가. for는 뭐냐면요, 어떤 과정을 거쳐서 줍니다. 과정. make 만들어 그리고 주는 거예요. 만든다는 과정을 거쳐서 주는 거죠. buy도 사서 주는 거고요. cook도 요리를 해서 주는 거죠. 그래서 어떤 과정을 거쳐줄 때는 for예요. 그래서 그리고 of는 간단합니다. 질문이면 of예요. 질문. 둘 다 질문하다 이 뜻이거든요. 그러니까 질문의 뜻이면 of. 뭔가를 해서 주면 for. 그냥 주면 to. 그래서 이런 차이가 있습니다. 이거는 이제 그 형식에서 이제 기본으로 나오는 거라 제가 이제 그냥 간략하게만 말한 거고요. 그래서 지금 말로써만 일부러 설명드린 거예요. 필기 안 하고. 수동태랑은 좀 무관하니까. 자, 그래서 어쨌든간 4형식 수동태의 주의점은 무엇입니까? 어떤 놈을 앞으로 빼느냐에 따라서 이 목적어 자리 앞에 이제 전치사가 오냐 안 오냐 그냥 간단하게 생각하세요. 남아있는 애가 뭔지를 생각하면 돼요. 남아있는 애가 을들이면 그대로 쓰고요. 남아있는 놈이 뭐뭐에게면은 뭐뭐에게를 붙여줘야죠. 됐어요? 이렇게 생각하면 좀 편합니다. 그렇죠? 그리고 사실 4형식 수동태가 이제 이게 다가 아니에요. 원래는요. 원래 이게 다가 아닌데 지금 책 기준으로는 그 추가적 설명이 없으니까 저도 여기까지만 설명할게요. 자, 그 다음에 4번에
오형식 수동태 한번 볼게요. 오형식 수동태. 오형식 수동태 지금 추가 설명이 있나? 있네요. 자, 보겠습니다. 기본형부터. 얘는 기본형이라고 써볼게요. 기본형은요, 겁나 쉬워요. 이거잖아. 이게 오형식 구조잖아. 자, 그럼 어떻게 하라고요? 목적어 앞으로 빼요. 얘 목적어 아니잖아. 신경 쓸 거 없어요. 자, 앞으로 뺍니다. 주어. 얘 뒤로 가서 바이 목적. 내려와서 비동사의 PP. 똑같아요, 여기까지. 똑같죠? 남는 게 뭐예요? 요거죠, 요거 보어. 이거 보어 어떻게 하면 돼요? 그냥 쓰면 됩니다. 끝. 쉽죠? 그러니까 얘랑 똑같아요, 만드는 방법이. 똑같습니다. 자, 근데 여기서 끝나면 섭섭하죠? 그래서 약간 업그레이드 버전이 있습니다. 업그레이드 버전. 자, 2번을 쓸게요. 심화라고 써볼게요. 심화. 업그레이드 버전은 뭐냐면요. 사역 동사가 나왔을 때입니다. 사역 동사나 지각 동사. 사역 동사, 지각 동사. 아, 그러면 또 이게 설명이 필요한가? 자, 질문할게요. 사역 동사가 뭐예요? 사역 동사. 점점 여러분과 프린트가 가까워지고 있습니다. 아니, 답을 왜 안 해? 배웠을 거 아니야, 사역 동사. 배운 적이 있잖아요. 오형식이 들어. 오형식 뭐라고? 오형식이 어. 쓰이는 오형식에 쓰이는 동사를 사역 동사로 한다. 그럼 얘도 사역 동사네, 이름이? 오형식 동사는 다 사역 동사? 그건 아닌데. 뭔데? 여러분, 사역이 무슨 뜻인지 알아요? 사역? 사역? 사역하다라는 표현이 있거든요. 사역하다. 사역이 뭔지 알아요? 우리 게임 같은 거잖아요. 게임 같은 거 할 때 이렇게 나 졸졸졸 따라다니는 펫 같은 게 있어요. 그걸 우리가 사역한다라고 해요. 어떤 뭐 게임 같은 거 하면 그 사역이 뭔지 알아요? 내가 굴복시켜서 뭔가를 이제 얘를 내 종으로 만드는 거. 약간 이런 느낌이라고 보면 되거든요. 사역이라는 말 자체가. 자, 내가 재밌는 얘기 하나 해줄게요. 여러분, 제가 혹시 교회 다닌 사람 있나요? 손 들어봐. 교회 다닌 사람. 없어요? 교회 다닌 사람 없어요? 그럼 저 편하게 얘기할게요. 아, 혹시 성당 다닌다. 성당 있어? 아, 그래? 안 다닐 것처럼 생겼는데. 요새 안 다녀요. 안 다닌 지꽤 됐어요. 아, 그래요? 아니, 내가 왜 그러냐면요. 아니에요. 이거는 얘기하면 좀 논란이 생길 수 있으니까 정말 지극히 제 개인적인 의견으로서 저는요 교회를 그렇게 좋아하진 않아요. 예, 제 지극히 개인적인 의견입니다. 혹시라도 영상 보는 분 오해하지 마세요. 내 개인 의견이에요. 내 개인 의견. 뭐 때문에 그러냐면 제가 전에 한번 얘기했는지 모르겠는데 제가 놀랍게도요 교회를 다닌 적이 있어요. 고등학생 때. 너무 놀라는 거 아니야? 아니 이제 제 친구 중에 모태신앙인 친구가 있거든요. 그래서 얘가 계속 꼬드겼어. 가자, 교회 가자. 맨날 꼬드겨. 근데 나는 일요일에 아침에 간다는 게 너무 빡센 거야. 쉬는 날인데. 그래서 이제 안 갔었죠. 안 가다가 얘가 하도 가자 해서 이제 한번 갔어요. 이제 한 번 갔는데 내가 딱 한 번 가고 나서 교회 다녀야겠다. 이 생각이 들었습니다. 그 이유가 뭐였을 것 같아요? 이쁜 누나. 혹시 내가 얘기했었구나. 맞아요. 누나들이 너무 예뻤어. 교회 가면 천국 간다는 게 바로 이런 뜻이었구나. 예. 갔는데 혹시 누나들이 너무 그러니까 나는 평생 그런 걸 겪어본 적이 없는데 이쁜 누나들이 와갖고 나한테 막 살갑게 대하면서 너가 내 친구구나 막 이러면서 막 이러는 거야. 나는 이런 걸 당할 일이 없잖아. 근데 이제 그 교회에서는 교회에서는 이게 만인이 평등하구나. 그래갖고 그래서 열심히 다녔죠. 근데 이제 그 교회를 다니다가 이제 졸업을 했어요. 이제 3년을 다녔습니다. 고등학교 내내 3년 다니고 이제 고등학교 졸업을 했을 때 우리 이제 목사님이 짜바리라고 하면 되지. 우리 새내기들 20살 된 우리 새내기들을 다 모았어요. 이렇게 어떤 이제 큰 홀 같은데 이제 모아서요. 이제 이 설파를 합니다. 이제 뭘 설파를 했냐면요. 그때 자 여러분들 막 배 나온 목사님이 있어요. 되게 인상 좋은 목사님이었어. 막 이러고 막 배 잡고 얘기해요. 자, 여러분도 이제 20살이 됐기 때문에 여러분께서도 사역을 하셔야 됩니다. 이렇게 얘기를 했어요. 여기서 사역이란 말이 나왔거든요. 그래서 처음에는 사역을 해야 된다. 이게 뭔 말이지 했어요. 자, 이거를 아까 뜻풀이를 좀 해주자면요. 자, 교회라는 집단은 하나님, 예수님 섬기는 곳이잖아요. 그렇죠?
그러면은 아까 내가 사역이라고 말한 게 뭐였습니까? 굴복시켜서 일시키는 거예요. 이게 사역의 뜻이에요. 그러니까 우리는 하나님 예수님의 노예니까 노예로서 굴복당해서 일하자 이런 뜻이에요. 됐어요? 이거를 이제 뭔가 되게 성스러운 말처럼 사역을 해야 된다 뭐 이렇게 포장하는 겁니다. 알겠죠? 이렇게 말하면 안 되는데. 자, 혹시 교회 관계자분들 오해하지 마세요. 제 개인 의견입니다. 제 개인 의견. 자, 그러니까 다시 한번 말하자면